오늘 저녁 식탁에 무엇을 올릴지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밥 한 끼를 거르거나 라면으로 때우거나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지 못해 마음 아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소득층 가구의 약 23%가 식품 불안정을 겪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충분히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6년부터 전국 주요 도시의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가 신설되어 누구나 필요한 식품을 존엄성을 지키며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 새롭게 시작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가 무엇인지, 어디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1인 가구, 2인 가구, 다자녀 가구 등 가족 구성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므로 여러분에게 맞는 정보를 더 자세히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한마디로 식품 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기존의 식품 지원 방식은 대부분 일회성 긴급 지원이거나 한정된 물품을 배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일반 마트처럼 꾸며진 공간에서 신선한 과일, 채소, 육류, 유제품, 곡물, 가공식품 등 다양한 품목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존엄성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식품 지원은 정해진 물품을 받는 방식이어서 개인의 기호나 건강 상태, 종교적 신념 등을 고려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에서는 본인과 가족이 원하는 식품을 직접 고를 수 있어 식단 구성의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당뇨가 있으신 분은 저당 식품을, 채식주의자는 채소와 곡물을, 아이가 있는 가정은 유제품과 과일을 더 많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코너는 단순히 식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양 상담, 요리 교실, 건강검진 연계, 그리고 다른 복지 서비스와의 연결까지 원스톱 복지 허브 역할을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식량 안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모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왜 2026년에 이 제도가 시작되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우리 사회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식품 불안정 가구가 급증했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전체 가구의 약 7%였던 식품 불안정 가구가 2024년에는 1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1인 가구 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구의 식품 불안정률은 20%를 초과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둘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증가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식료품 물가가 연평균 15% 이상 상승하면서 중산층까지도 식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셋째, 기존 복지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소득은 기준보다 약간 높지만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넷째, 국제사회의 식량권 보장 흐름입니다. 유엔은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푸드뱅크와 커뮤니티 푸드센터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극복과 가족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 중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먹거리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정부는 2026년을 먹거리 기본보장 원년으로 삼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2026년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전국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1단계로 2026년 상반기에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광역시에 각 3개소씩 총 21개소가 우선 설치됩니다. 서울의 경우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처럼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2단계로 2026년 하반기에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주요 시군에 추가로 50개소가 설치되어 총 71개소로 확대됩니다. 3단계로 2027년까지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인구 5만 명 이상 지역에는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총 150개소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코너의 규모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100평에서 150평 규모의 매장 형태로 꾸며집니다. 내부는 신선식품 코너, 가공식품 코너, 생필품 코너, 상담실, 휴게 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냉장 냉동 시설을 완비하여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예산은 2026년 한 해 동안 총 1,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중 설치 및 운영비로 500억 원, 식품 구매비로 1,000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누가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지원 대상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자동으로 이용 자격이 부여됩니다. 2025년 기준 전국 약 250만 명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 차상위계층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해당되며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114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189만원 이하, 3인 가구는 약 243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295만원 이하입니다. 세 번째, 특별 지원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초과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중증 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 재난이나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구, 한부모 조선 가정, 다자녀 가구 중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등입니다. 이 경우 주민센터에서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특별 배려도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구직 중이거나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 최대 3개월간 이용할 수 있는 청년 먹거리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됩니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에서는 어떤 식품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품목은 크게 6개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첫째, 신선 농산물입니다. 쌀, 김치, 감자, 양파, 당근, 배추, 무, 고구마 등 기본 채소와 사과, 배, 감귤, 바나나 등 제철 과일이 포함됩니다. 가능한 한 국내산 농산물을 우선 제공하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신선도를 보장합니다. 둘째, 축산물 및 수산물입니다. 닭고기, 돼지고기, 달걀, 우유, 요거트, 치즈 등 단백질 공급원과 고등어, 명태, 오징어 등 수산물이 제공됩니다. 셋째, 곡물 및 면류입니다. 쌀, 잡곡, 밀가루, 라면, 파스타면, 국수 등 탄수화물 급원 식품들입니다. 넷째, 조미료 및 가공식품입니다. 식용유, 간장, 된장, 고추장, 설탕, 소금, 참기름, 통조림, 레토르트 식품 등 조리에 필요한 기본 식재료입니다. 다섯째, 영유아 및 어린이 식품입니다. 분유, 이유식, 어린이용 간식, 주스 등 아이가 있는 가정을 위한 특화 품목입니다. 여섯째, 생필품입니다. 화장지, 비누, 샴푸, 치약, 세제 등 최소한의 생필품도 함께 제공됩니다. 지원 한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1인 가구는 월 최대 15만원 상당, 2인 가구는 25만원 상당, 3인 가구는 35만원 상당, 4인 이상 가구는 45만원 상당의 식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주 1회 방문이 기본이며 필요에 따라 2주에 1회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단계, 신청입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정부24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서류급여명세서, 사업소득 확인서 등 통장 사본 등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므로 신분증만 가져가셔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단계, 심사 및 승인입니다. 신청 후 약 7일에서 14일 이내에 자격심사가 완료되며 승인되면 먹거리 기본보장 카드가 발급됩니다. 이 카드는 본인 확인용으로 코너 방문 시 제시하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코너 방문 및 식품 선택입니다.
가까운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방문하여 카드를 제시하고 입장합니다. 내부에서는 마치 마트처럼 진열된 식품들 중 본인이 원하는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담당 직원이 바코드를 스캔하여 월 한도 내에서 식품을 제공하며 영양사나 상담사가 건강 상태에 맞는 식품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네 번째 단계, 추가 서비스 이용입니다. 식품 수령 후 원하시면 무료 영양 상담, 요리 교실 참여, 건강 검진 연계 등의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존엄성과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복지 시스템의 문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복지 제도를 잘 모르거나 신청 방법이 어렵거나 수치심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접근성이 높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보다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마트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심리적 장벽이 낮습니다. 둘째, 찾아가는 복지와 연계됩니다. 코너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담사가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도 몰랐던 분들,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데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발굴하여 연계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정기적으로 코너를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교류하고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1인 가구의 경우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 사례를 보면 커뮤니티 푸드센터를 통해 우울증, 학대, 질병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명을 구한 사례가 많습니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단독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복지 정책들과 긴밀하게 연계됩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본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추가로 먹거리 코너를 이용할 수 있어 식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기존 생계급여만으로는 영양가 있는 식단을 구성하기 어려웠지만 먹거리 지원이 더해지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 식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급여 및 건강관리 서비스와의 연계입니다. 만성질환자나 노인의 경우 질병 관리에 맞는 식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먹거리 코너에서는 영양사가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 등 각 질환에 맞는 식품을 추천하고 필요시 보건소나 병원과 연계하여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합니다. 셋째, 아동수당 및 양육지원과의 연계입니다. 영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아동수당,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동시에 먹거리 코너에서 분유, 이유식, 영양간식 등을 지원받아 양육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영양교육, 이유식 만들기 교실 등도 함께 제공됩니다. 넷째, 고용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입니다. 먹거리 코너를 이용하는 동안 생활이 안정되면 직업훈련, 취업지원, 창업교육 등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 지원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다른 식품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푸드뱅크나 민간 식품 지원을 받고 계시더라도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공공지원의 긴급식품 지원을 동시에 받는 것은 제한될 수 있으니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나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 등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질문, 가족이 대신 받으러 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가 위임장을 지참하고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식품 선택에 제한이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영양 균형을 위해 각 카테고리별 최소 수량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라면만 가득 담는 것보다는 채소, 과일,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선택하도록 안내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이용 기록이 남아 불이익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 기록은 철저히 보호되며 취업이나 대출 등 어떤 경우에도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6번째 질문, 소득이 늘어나면 바로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이 기준선을 초과하더라도 6개월간 유예 기간을 주어 갑작스러운 혜택 중단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합니다. 7번째 질문, 혼자 사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 34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만 일정 소득 기준과 구직 활동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부터 시작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먹거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삶의 기초이며 인간 존엄성의 시작이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힘입니다. 아무도 배고픔 때문에 좌절하거나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건강을 잃거나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지 못해 미안해하지 않는 사회. 그것이 바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2026년은 아직 조금 남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인이나 주변 분들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2026년 초 신청 기간이 시작되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수시로 확인하시면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어려운 이웃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식사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복지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에 대한 기대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따뜻한 밥 한 끼, 건강한 식탁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